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얇은 피부에 비해서는 좀 피부가 자체가 두꺼우신 분들이 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여드름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지샘 같은 것들이 이제 생산량 같은 것들이 많거나 이제 균일하게 얼굴에 퍼지지 못하고 한 곳에 몰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드름균,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피지의 분비량,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피부의 두께 같은 것들이 좀 두꺼워서 피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분비되지 못하거나 각질이 잘 탈락되지 못해서 입구가 막히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4가지 원인들이 가장 흔한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성인기랑 소아기가 생기는 여드름이 좀 다른데요. 아주 어릴 때 생기는 여드름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대부분 이제 소아기 때 보는 여드름이나 혹은 이제 청소년기에 보는 여드름은 특히 이제 키가 성장하면서 그럴 때는 이마 주변에 보이는 T존 쪽에 좀 더 몰려 있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여드름 형태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 사이클 주변으로 해서 좀 일시적으로 심해지고 대신 숫자는 많지 않게 이제 입 주변이라든지 T존보다는 뺨이라든지 턱, 입 주변 같은 유존에서 더 많이 이제 흔하게 관찰되는 성향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이제 세정제라든지 여드름 치료제 같은 걸 바르면서 이제 기다리는 편이고요. 혹시 이제 조금 중증도가 좀 높아서 숫자가 많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일부의 여드름 환자에서는 여드름 흉터를 남기기도 하고, 이제 여드름이 생겼던 자국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서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그리고 레이저라든지 뭐 박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기도 하고 경구 치료제 같은 거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여드름의 발생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여드름균이라든지 피부에 생긴 여러 가지 염증, 피부의 두께 변화라든지 혹은 피지 분비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들인데요. 이 4가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어떤 환자는 여드름균이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피지 분비가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하는 선택제를 조금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피지 분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지 조절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조금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여드름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기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건조한 형태의 여드름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피지를 너무 과도하게 제거를 하면 얼굴이 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갈라지면서 피부 트러블들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들도 관찰하게 됩니다. 모든 여드름 환자를 반드시 다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적고 별다른 염증 같은 걸 유발하지 않는 그런 여드름 형태는 뭐 그냥 관리를 통하거나 세정을 잘 하면서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드름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든지 혹은 이제 고름이라든지 염증 같은 걸 많이 유발을 하거나 혹은 여드름 흉터를 남기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찍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드름 자체가 이제 음식물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편인데, 또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여드름이 심해진다고 실제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기름진 음식보다는 오히려 당도가 높은 것들이 또 영향을 갈 수가 있어서 일부 음식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여드름과는 음식과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이제 과도하게 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은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도 종종 관찰되기도 합니다. 여드름을 보시면 되게 털 주변에 항상 기름샘이 붙어 있습니다. 땀샘은 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얼굴에 존재하는 여드름이 존재하는 곳, 이 피지샘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털과 함께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짜는 방향을 잘 짜서 털이 있는 방향과 일치되게 잘 짜내면 흉터도 안 나오고 피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이 털 방향을 모르고 반대로 짜게 되면 오히려 그 기름을 속으로 넣어주게 돼서 염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털 방향에 맞게 여드름을 피지를 잘 짜주게 되면 통증도 적고 면포도 잘 나오고 여드름이 잘 좋아지는 데 반해서 이런 그 피지의 위치나 방향을 조금 반대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여드름 짜고 났는데 더 심해지거나 이제 더 아픈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털이 위에서 아래로 돼 있고 얘는 옆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각각 얼굴마다 위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얼굴에 나와 있는 털들은 피부 결선들과 좀 다르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털의 방향을 털의 계구부를 이제 위치를 해서 그 방향을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맞춰서 여드름을 짜주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기름을 피지를 위에서 짜서 기름이 밖으로 이 순서대로 나오면 잘 짜지겠죠. 근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짜주면 속으로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그 와인을 딸 때 코르크를 따실 때 방향을 잘 맞춰서 따셔야 이제 밖으로 이 코르크 마개를 꺼낼 수 있는데요. 이 방향을 좀 잘못 맞추시거나 그러시면 코르크도 잘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털 방향에 맞게 그 얼굴에 있는 각각의 털 방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방향에 맞게 잘 짜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너무 과도하게 압력을 주시거나 너무 세게 이제 하게 되면 피부에 오히려 2차적으로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여드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짜시거나 뭐 보호자분이 짜주셔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피부가 이제 켈로이드 같은 특성이 있어서 작게 뭐 귤을 뚫었는데 큰 흉터가 남는다든지 혹은 이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제 눈 주변이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조금 예민하거나 피부가 약한 부위에 생긴 여드름은 집에서 좀 짜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름을 동반한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염증이 좀 심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이제 여드름을 짠 이후에도 다시 소독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에서 어지간한 여드름은 다 대부분 집에서 짜셔도 괜찮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 염증을 많이 동반한다거나 켈로이드 성향이 있다거나 피부가 약하다거나 혹은 이제 예민한 부위에 생긴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쪄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압출기가 제일 낫죠. 그거 한 10,000원 하면 사지 않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여드름을 짤 때 손톱이라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가장 적절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건 물론 여드름 압출기겠지만 사용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드러운 면봉을 이용해서 이제 눌러주시면서 저절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면포를 꺼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손톱 같은 경우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압력 조절을 잘 못하시면 피부에 스크래치 상처를 내가지고 2차적으로 여드름균 이외에 다른 세균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간혹 관찰됩니다.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성 잉크들이 묻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관리가 좀 어렵고요. 이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물질 같은 게 끼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안은 어떤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그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가장 심해지는 계절을 꼽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름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또 막 한겨울에 다시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 여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름에 심해지는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이게 기름을 먹고 사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균은 기름이 없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 같이 털이 안 나 있고 기름이 없는 곳에서는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세정제들이 대부분 이런 기름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겨울 같은 데는 이중 세안을 하시거나 조금 이제 여름과 달리 건조해지는 계절, 특히 환절기가 넘어가는 계절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세안을 하시게 되면 기름기가 너무 많이 빠져서 유분과 수분의 균형 자체가 깨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피부 트러블이 이제 여드름과 유사하게 보이게 되면 여드름이 아닌데도 여드름으로 오인하고 이제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염증을 동반하는 그런 여드름이 아니고 그냥 면포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짜주시거나 한 다음에 이제 여드름 소독제를 바르거나 연고 같은 걸 바르시는 거는 괜찮으신데요. 실제로 이제 여드름 연고를 바르는 것들이 이제 예방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예방적 효과가 많이 있다고 입증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깨끗하게 잘 짜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바르는 것이 이제 이런 여드름의 2차 감염을 막아줄 수 있다는 아직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 다음에 병원에서 째고 나서 꼬맨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스터디에서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불안하니까 바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감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발라도 늦지 않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드름이 생긴 다음에 이제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드름 연고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임상적 근거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연고를 바르신다고 하면 이제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아무런 그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이제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가급적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잘 짜주시고 잘 세안하시면 굳이 다른 연고를 안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로션 제형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게 좀 피부가 이제 사춘기라든지 혹은 이제 월경 주변에 있는 그런 호르몬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에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던 제품들이 이제 여드름 짜주고 난 다음에는 너무 많은 양이 그 안으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드름 적합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시게 되면 너무 자극이 강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의 스킨이나 토너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에서 세정제나 세안제, 로션들은 정상 피부에서 여드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드름 전용 화장품들은 이제 이런 여드름이 있는 환자한테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드름 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은 이제 여드름 환자에서도 실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화 전용 화장품 이런 거 많이 붙이려면 사실은 이제 소화한테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탈모 뭐 관련된 제품들 마찬가지로 여드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로션 같은 거나 스킨 같은 것들이 문제가 거의 없는데, 고보습 로션 같은 것들이나 고보습 제형들은 일반적으로 기름 성분이 조금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치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기름을 여드름균이 다시 더 먹고 이제 크거나, 혹은 이제 피지 분비량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잠깐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드름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따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래서 여드름에 적합한 화장품 혹은 코메돈 같은 면포를 형성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은 이러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이라서 정상인 이외에 이제 여드름 피부에서도 적합성이 안정된 제품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너무 이제 오일리하거나 혹은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들은 가끔 오히려 여드름 환자에서 여드름 짜고 난 이후에는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 중에서 그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아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신생아에서 여드름이 확 심해지면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혹은 태어났을 때 심한 여드름 앓았었던 걸 기억하고 있으시면, 그런 경우는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찍 여드름 제형이나 이런 치료제를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